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 제가 오늘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좀 늦게 할 거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일이 빨리 끝나가지고 집에 복귀했을 때 한 2시쯤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2시쯤부터 시장을 조금 지켜봤었고요. 그리고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해서 보유 종목 그대로 가지고 매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홀딩하고 넘어왔었고요.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월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95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6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달에 그나마 작지만 14만원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8월달은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불안감을 느끼는 달이었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고요.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아마 제 기억에 8월달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8월달이 상승할 때 여기쯤에서 제가 여기쯤에서 뭔가 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때 그 미국에서 긴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금리 인상 우려감 뭐 이런 게 좀 작용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보유 종목을 전부 다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또 다시 매수하고 다 팔고 뭐 이렇게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이때는 위험 관리는 어느 정도 제가 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여기서 급등해서 급반등할 때 이때 이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 이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제대로 매수를 못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팔아버리고 다시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했던 부분 요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지난밤에 미증시 보시면 거의 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0.9%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지금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연준의 불확실성 해소가 기술주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긴축을 할까 싶어서 많이 내려왔는데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은 원래 내로 하겠지만 할 것 같지만 금리 인상은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안도감으로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나스닥 기술주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지수도 보시면 다우지수는 크게 오르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기술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빠진 거를 다 회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쪽이 드디어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내려가면서 지수가 딸려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여기서 개인들이 현재까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이제 더 이상 매도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그 회복을 해버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하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국내 정신은 당분간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던 이 부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준으로 하자면 이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다가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 같은 이런 코스닥 종목들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삼성이 삼성 휴대폰 쪽에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 관련주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 나스닥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라온 이 부분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 이걸로 인해서 이제 꺾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감을 이제 가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오를 동안에 국내 증시가 오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급락하지만 않고 약간의 조정받는 이런 정도는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죠. 그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국내 증시 보시면 빠졌다가 지금 들어올리긴 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못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번 볼까요? 빠지고 나서 지금 회복이 안 됐죠. 나스닥 기준으로 보자면 위치가 대충, 물론 이제 단순 키재기는 문제가 있겠지만 나스닥으로 보자면 여기 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약간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달은 좀 시장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관점으로 8월은 위험 관리하느라고 너무 소심하게 매매하느라고 수익이 좀 작은 편인데요. 9월 달에는 이제 좀 제대로 한번 벌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게,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로 투자하는 제가 아는 젊은 친구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 말쯤에 800만원 잔고 있을 때 둘이 비슷했었습니다, 잔고가. 근데 제가 지금 1300 정도 되죠. 근데 그 친구가 1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월등히 수익이 많습니다. 800으로 1700 됐으니까 2배보다 더 벌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방식을 이렇게 대충 보니까, 옆에서 항상 이제 같이 보는 입장인데요. 손실 보면 매도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게 돌아가지고 다시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길게 보고, 그러니까 매수할 때 아예 매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고 그 종목을 덮어놔 버리는 겁니다, 거의. 근데 국내 증시를 매매한 게 아니고 주로 미국 증시 쪽을 매매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종목, 애플이 지금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수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애플이 가격이 비싸니까 뭐 한 주 샀다가 뒤에 또 한 주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다는 거죠. 지금 애플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이게 주봉으로 보면 작년 말쯤이니까 대충 한 여기쯤, 한 이때쯤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너무 짧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시장이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수만 계속 올라간다면,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주 투기주라든가 실적이 나쁘지 않는 이상은 순환매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만 올라가 준다면 보유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는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8월까지 마감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오늘은 매매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구경만 했고요. 보유 종목에 대한 간략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단기 투자 계좌에 지금 있는 돈이 695만원입니다. 그래서 695만원을 하나, 둘, 셋, 넷, 5종목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태경 BK는 탄소 중립 쪽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소 중립 쪽의 종목들이 의외로 강합니다. 에코프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캠트로스라는 이 종목이 아마도 태경 BK하고 좀 유사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
그 매연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신기술 이런 쪽인데 이 종목은 뭔가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는 느낌을 주고요. 그다음 태경 BK는 탄소 포집 관련한 기술인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완성되면 엄청나게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걸로 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안 떨어지고 계속 자리를 오늘도 밀렸다가 지금 꼬리로 들어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위쪽으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목이 저는 이제 실적을 항상 보는데요. 이 종목 보시면 유동 물량이 유동 주식 수가 지금 1,400만 주니까 적은 편입니다. 보통 한 2천만 주 넘어가기 때문에요. 유동 물량도 괜찮고요. 그 다음 실적을 봐도 부채 비율 유보율 쪽도 나쁘지 않고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실적이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출은 뭐 비슷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분기 때 400만원대 2분기 때 400만원대니까 이걸 곱하기 단순 산술로 곱하기 4하면 1600만원대 정도 1700이나 1800 나오겠죠. 매출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2분기 합치면 전년 수준 비슷하게 102억이니까요. 전년도 영업이익을 거의 다 따라잡은 상태죠.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흘러간다면 실적 부분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실적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탄소 중립 쪽의 테마가 얹혀지게 됐을 경우에 급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봉 월봉 봤을 때 거의 뭐 고점 위치니까 위로 슈팅 한번 나올 걸 기대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코프라는 오늘도 한 1%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은 그 차량 경량화 쪽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쪽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그 설명 보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고기능성 폴리머 칩 제조 어쩌고 해갖고 플라스틱 컴파운드 생산 어쩌고 해놨죠. 그러니까 자동차 분야에 80%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자체가 지금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게 워낙 무겁기 때문에 차를 가볍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를 가볍게 만들려면 금속 부분을 플라스틱 쪽에 플라스틱도 잘 만들면 탄탄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치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게시판 거래는 이 2차전지 케이스 쪽에도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그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전기차 쪽, 자동차 부품 쪽 관련해서 유망하지 않겠나 싶고, 이 종목 그 가장 큰 단점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붙기 때문에요. 세력들이 좀 상당히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이거 올라갈만 하면 그냥 확 눌러버리고 또 빠지는 줄 알고 손절하면 땡겨 올리고 뭐 이런 식의 청개구리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볍게 움직여서는 수익이 잘 안 나고요. 그냥 진득하게 잡아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 속된 말로 배째 이러고 가만 안아버리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박 난다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때 그때 팔면 대충 맞을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 틀림없이 던져가지고 또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위치가 아래쪽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 물량이 1300만 주니까 작은 편이고요. 그 다음 실적 보시면 부채 비율 유보율도 꽤 괜찮고요. 부채가 거의 25%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적 탄탄하고 그 분기 실적을 봐도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더 좋아졌죠. 그리고 이걸 그냥 단순 산술로 곱하기 4 하게 되면 거의 한 2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매출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영업이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도 거의 현재 지금 하면 전년도 영업이익을 따라잡았죠. 순이익도 전년도 수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3분기 4분까지 합쳤을 때 연간 그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상승할 것 같은 기대감,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 한 만원 정도 대를 한번 건드려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매매하면 그냥 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놔둬 버리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자꾸
그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샀다 팔았다 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런 관점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은 그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지금 이 2분기 때 실적이 분기 매출이 1120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88억입니다. 그 다음 순이익이 46억인데 1분기와 비교했을 때 꽤 잘 나왔죠. 지금 실적이 꽤 잘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2021년 원래 예상이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라면 실적 개선으로 해서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죠. 이 종목은 한번 끌어올리면 꾸준하게 밀어올립니다. 근데 빠질 때는 또 꾸준하게 쭉 빠지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반등 나와갖고 지금 여기서 밑으로 안 내려가고 이 선만 잘 지킨다면 위로 올라가면 이 전고점 위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잉그루드랩의 모회사입니다. 잉그루드랩이 그 유럽 쪽을 담당하는 거, 미국 쪽을 담당하는 것 같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중국 쪽, 이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그루드랩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은 데까지. 그래서 이 종목의 주요 주주 보시면 코스메카 코리아 나오죠. 그러니까 그 잉글루드랩의 모회사가 코스메카 코리아이기 때문에 잉글루드랩이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 들어가려니까 너무 많이 올라 버려 갖고 여기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잉글루드랩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DSR하고 DSR 제강이요. 오늘 조금 반등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게시판에 걸 보면 DSR 제강이 대장, 이제 이 두 회사가 같은 그룹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DSR 제강은 홍하종 씨가 그 최대 주주죠. 근데 DSR 들어가면 DSR은 최대 주주가 DSR 제강입니다. 그러니까 DSR 제강 자회사가 DSR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DSR 제강이 모회사니까 얘가 대장이다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DSR 제강보다는 DSR이 대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대충 보시면 DSR은 이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확 못 치고 올라가고 아마 유승민 관련주 움직일 때 따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때는 홍준표 관련주 쪽으로 보지 않고 유승민 관련주로 봤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그 크게 못 올라가고 계속 꼬리 달고 밀리는 현상이 나왔었죠. 근데 DSR은 보시면 올라갈 때 좀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때도 약간 좀 더 강해 보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 두 종목은 그래프 나눠놓고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대충 올라간 위치하고 빠진 위치 이 흐름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두 종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200만원씩 살라고 샀는데 DSR이 200만원 정도 되고 DSR 제강이 지금 186만원 정도 이렇게 잡힙니다. 이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 보시면 이 대선 관련주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대선 관련주이면서 또 이게 그 저거도 있습니다. 와이어, 스테인리스 와이어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래서 이게 와이어 로퍼 같은 이런 쪽인데요. 이게 아마도 저런 데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뭐 해저 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사할 때 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그 DSR하고 DSR 제강은 유승민 관련주로 일단 분류가 됐었습니다. 이 대표이사가 위스콘신 대학인가 유승민 의원하고 같은 대학 였던 것 같아요. 대신정보통신도 그렇고 3.1기업공사도 그런 의미로 올라가고 있는 유승민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서 움직여지는데 최근 들어서 이 DSR 제강에 아까 그 홍하종 대표이사가 이 홍씨죠. 이게 남양 홍씨랍니다. 홍준표 의원하고 같은 홍씨다 이래가지고 그 윤석열 전 총장이 파평윤씨 하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조금 가집니다. 그래서 게시판 들어가 보면
유승민 관련주냐 홍준표 관련주냐 이거 갖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력이 끌어올리면 그거 맞는 겁니다. 홍준표 관련주 급등할 때 얘가 올라가면 홍준표 관련주가 되는 거고요. 또 유승민 관련주가 급등할 때 급등하면 유승민 관련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양다리 걸치면 그 마음대로 못 끌어올리는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한쪽이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 이게 끌어올리기 어려워져 버리기 때문에 원래 그 테마주는 한 종목이 한 가지만 한 다리만 걸쳐야 돼. 양다리 걸치면 조금 안 좋은데 제가 봤을 때 현재는 양다리 걸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윤석열 관련주 보시면 못 올라가고 자꾸 뒤로 밀립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애니능률, 파평윤시죠. 그 다음 덕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뒤쪽으로 자꾸 밀립니다. 지지율이 현재 1위인데도 불구하고 밀립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좀 혼란도 있는데다가 지금 그 대선 후보들 그 부동산 관련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자 이게 여론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전수조사 해갖고 윤희숙 의원이 그 부친이 세종 어딘가 그 논 땅 샀던 것 때문에 대권 후보 그 탈퇴해버리고 국회의원직까지 내놔버렸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큰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그 부동산 투기 관련한 악재로 인해서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까지 내놔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지금 여론이 뭐가 있냐면 국회의원들만 할 게 아니고 대권 후보들,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그래갖고 대권 후보들 부동산 관련한 조사를 국회의원들처럼 똑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홍준표 의원하고 뭐 어떤 몇몇 의원들이 제안한 것 같은데 지금 대권 후보들이 다 찬성해버리죠. 반대하면 이제 역적으로 몰리니까 분위기상 안 하겠다 소리를 못 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 하면 뭐 구린 게 있구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뭔가 찝찝해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하게 됐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염려스러운 분이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봅니다. 그 장모가 그 4년 구속된 것도 어떤 그 무슨 그 병원 직관 이런데 투자했다가 지금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땅에 대한 투자를 틀림없이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들이 다 나왔을 때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바로 앞에 있었던 윤희숙 의원의 그 지금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대선 후보 출마했는 후보들 중에 누군가라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뭔가가 나와버리게 된다면 대선 후보 탈퇴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려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가장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서 어저께 제가 웅진 매수했다가 어제 팔아버렸다고 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갖고 팔아버렸고요. 지금 못 올라가고 뒤에 자꾸 밀리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야권에서 대안이 누구냐 했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지율이 지금 쉽게 잘 못 올라갑니다. 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모범적인 그런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청렴하신 건 알겠는데 인기는 좀 얻기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울 것 같고 현재 흐름은 홍준표 의원이 그 지지율을 다 흡수하는 것 같아요. 최근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25% 25점 얼마고 홍준표 의원이 21점 얼마 해가지고 불과 한 4%밖에 차이가 안 나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하는 데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보면 홍준표 의원이 역전시켜서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로 경남 스틸이 대장으로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게 경남 스틸이 지금 계속 대장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 한국선제도 살아있는 것 같고 3일은 이 자사주 매각인가 뭔가 뉴스가 어저께 악재 뉴스가 떴던 것 같아요. 뒤로 밀리죠. 그 다음 휴맥스 홀딩스도 뒤로 밀립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저께 제가 이 홍준표 관련주 조사한다면서 진짜 보여드렸는데 한국선제도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고가 안 맞는 것 같고 휴맥스 홀딩스는 고등학교 직속 후배 이 부분도 조금 약해 보입니다. 고등학교 동창도 아니고 직속 후배이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관련주 할 때 러셀이라는 종목이 고등학교 동창 관련주였는데 못 따라 올라갔습니다.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도 아닌 것 같고 경남스틸하고 3일 두 종목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3일은 실적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뭐 자사주 매도인가 뭔가 뭐 악재 뉴스가 어제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남은 게 지금 경남스틸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봤을 때 조금 급등시키기에 대장하기에는 좀 약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토탈소프트 같으면 홍준표 의원과 같은 경남 창녕 출신, 같은 고향 출신, 이것도 좀 약해 보이죠. 그 다음 뭐 대구 경북 지역의 건설 사업, 이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경남스틸이 가장 대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DSR하고 DSR 제강 쪽을 지금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 남양홍 씨 그러니까 같은 족보라는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계속 지금 뭔가 하나 찜찜한 게 대선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할 거거든요. 그럼 TV 토론 같은 걸 할 겁니다. 토론회를 하면 처음에 8명인가 4명인가가 생존하게 되죠. 아 이거 경선 그게 있는데 이게 나와있네요. 9월 15일 날 1차 경선 해가지고 8명 선출을 하네요. 선출하고 그 다음 10월 8일 날 4명 선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후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8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종목은 다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충 보면 순서가 그렇게 나오죠. 윤석열 총장하고 홍준표 의원, 그 다음 유승민 의원, 그 다음 최재형 감사원장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살아있는 사람 중에 2차 경선에까지 살아있을 만한 사람,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이 2차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로만 봐도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이렇게 이제 4사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부분은 뭐냐면 TV 토론을 했을 경우에 누가 가장 강력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홍준표 의원보다는 유승민 의원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이 지지율이 못 올라가는 거는 반역죄 프레임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탄핵 찬성 쪽으로 해가지고 대구 시민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배신자 이런 프레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표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인해서 유승민 의원이 그런 뜻으로 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직접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자라고 표현해버렸기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갖고 지금 상당히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태극기 부대 이런 쪽에서. 근데 국민 정서상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이 대구 지역만 봤을 때는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겠지만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올말이니까 그냥 할 말 할게요. 그래서 걸리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좀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토론했을 때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다음 홍준표 의원이 보수 쪽이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심상정 의원하고 이렇게 5명이 토론했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토론 한참 할 때 저도 들어봤지만 가장 토론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승민 의원하고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토론을 할 때 물론 이제 당이 세력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배신자 프레임 걸려가지고 거의 당원들도 작았죠 규모가. 그래서 심상정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이 서로 막 토론할 때 막 도와주듯이 서로 잘한다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지지당의 숫자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지지세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했을 때 여론조사했을 때 토론을 누가 잘했느냐고 물었을 때 유승민 의원하고 심상정 의원이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토론하면 지금 분위기는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쉽게 제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나머지 의원들을 다 제압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다들 홍준표 의원이 역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남 스틸이 대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봤을 때
최종적으로 물론 이제 경선 투표할 때 국민의힘 쪽 당원들 쪽으로 해서 조사하게 되면 이제 유승민 의원이 대구 지역의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걸로 해서 홍준표 의원한테 밀릴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이 지금 시대적인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경제가 화두가 될 겁니다. 어떤 홍준표 의원은 법 관련해서 사법고시 부활 뭐 정의 뭐 이런 이쪽이죠. 근데 유승민 의원은 경제입니다. 근데 지금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그런 말 있죠. 유명한 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이야기가 예전에 돌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경제 관련한 어떤 필요성 이게 대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이 의외로 선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유승민 의원이 선방하면 대신정보통신이 가장 대장격으로 1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이 회사가. 그리고 3.1기업공사도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얘도 실적이 별로입니다. 근데 DSR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승민 의원 쪽으로 바톤이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 보시면 DSR이죠. 유동물량이 4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점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지지율이 급등해 버린다면 홍준표 의원 관련주는 올라가는 게 지금 보시면 힘겹게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게 만약에 유동 주식수가 400만 주 같으면 만약 지지율이 급등해 버린다면 그냥 점으로 해서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동 주식수가 작다는 게 메리트고 이거 거꾸로 말하면 악재가 터지면 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실적 보시면 아까 와이어 뭐 어쩌고 저쩌고 했기 때문에 이거 건설 뭐 이런 쪽에도 연관이 됐을 것 같고 실적 보시면 부채 비율 유보율 괜찮죠. 부채가 거의 없고 지금 유보율이 2220%니까요. 아주 괜찮고 실적도 보시면 탁월한 건 아니지만 다른 유승민 관련주들보다는 아주 좋습니다. 양호하거든요. 지금 유승민 관련주 중에 대신정보통신 한번 볼까요? 3200만 주입니다. 유동 물량이 많죠. 그리고 실적 보시면 자 부채 비율 유보율인데 부채가 200%인데다가 유보율이 23%밖에 안 됩니다. 돈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적 보시면 적자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1기업공사는 대신정보통신보다는 낫습니다. 그나마. 근데 괜찮긴 한데 이 종목도 그렇게 탁월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00만 주니까 그래서 대충 보면 3.1기업공사하고 DSR 이쪽이 유승민 관련주로 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제가 단기 투자에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런 연유로 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중기 투자도 현재 5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100만원은 다음 뭐 사고 싶은 거 나오면 살려고 아껴 놓은 거고요. 이건 남겨놨고 현재 5종목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태경 BK, 코스메카 코리아, 그 다음 코프라 이 종목은 단기 투자하고 중복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중기 투자에 이글벳하고 휴마시스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이걸 잡은 이유는 이글벳은 돼지열병 때문에 잡았습니다. 이게 강원도 쪽에 지금 3번째 농가에 돼지열병이 나왔는데 이런 추세로 가자면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 울타리가 뚫렸기 때문에 충청도나 경상도 쪽으로 넘어와 버리게 되면 전국 확산돼 버리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심각하게 걱정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 쪽인가 돼지열병이 다시 또 확산하는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돼지열병이 확 확산하고 나면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쪽까지 번져서 옵니다. 그게 돼지가 여기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우리나라도 멧돼지들이 돼지열병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조성됐을 경우에 되지 않도록 충분히 전파될 수 있는 계절적인 요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해서 전파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돼지열병이 지금은 한 건 한 건씩 생기니까 시장에서 반응을 못 받는데 이게 확산하는 느낌이 들 때는 급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글벳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휴마시스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는 코로나가 진정됐을 경우에 앞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반대적인 관점이죠.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서 휴마시스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양쪽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제가 이 종목 잡은 이유는 그 9월 2일 날인가 의료진들 그 파업 그 의료 무슨 노조인가 뭐 해갖고 파업 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31일이고 내일 1일입니다. 내일까지 파업 타결이 안 되면 파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그 선별 진료소에 있는 의료진까지 포함입니다. 파업해버리면 당장 PCR 검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얘기죠. 물론 파업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대타 띄어가지고 막 그 또 군인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커버는 되겠지만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안 줄어든다면 지금 보시면 그 크게 안 줄어들죠. 한 1,400명 정도 선에서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이 되면 목요일이 되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이럴 때 확진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만약 파업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자가진단 키트의 어떤 필요성 이게 대두되지 않을까 해서 잡았습니다. 근데 그 아직까지 올라가지는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9월 2일까지만 내일 매도하든지 9월 2일날 매도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너무 그분들한테 업무가 과정되는 것이 아닌가. 선별진료소에 검사해야 될 사람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더 이상 인원 충원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그 몸으로 때우라고 놔둬버리니까 이건 무책임하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하다가다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 같고요. 그 요구사항들 쭉 읽어봤는데 정부에서 들어주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 지금 의료진들 막 추가로 뽑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파업이 당장 내일 타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타결이 안 됐을 경우에 9월 2일 날 그럼 PCR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에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때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하고 잡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는 그 중기투자 계좌에 지금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건 그냥 단타 관점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내일이나 모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8월 마감을 했고요. 그 제가 가진 종목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그덕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